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는 종목이나 시장 전망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매일매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오시고요.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우프로 오성현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원포인트 레슨 강의부터 또 주목해볼 만한 여러 가지 종목들까지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먼저 오성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인데요.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를 누르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우프로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우프로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또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물들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성현 전문가의 수익률 비법 궁금하신 분들께 수익자리 검색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우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고요. 노란톡 입장하신 모든 분들께 수익자리 검색식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깜짝 상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세력주 매매 전략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께 저희가 50분 추첨해서 세력주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기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 3일 이용권 함께 활용해보시면 역시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우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난 뒤에 5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금요일의 주식 닥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공 투자를 이룬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우성현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금요일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마감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다시 긴축 우려가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가까이 다가서면서 연고점을 경신한 가운데 낙폭을 확대하면서 3거래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는 조금 상승세를 낙폭을 줄이는 듯 하다가 다시 좀 밀리는 흐름이었는데요. 0.79%의 낙폭으로 2382선, 2400선 무너지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수급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3거래일 연속 이어졌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줄어들면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자동차주들에 대한 매수는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 대비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1.45%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지면서 770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 수급 흐름 보시면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외국인은 엔터주들은 매수를 했고 기관은 엔터주를 함께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행주들인데요. 이르면 10월부터 일본의 자유여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만간 입국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저 현상과 함께 일본 여행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참 좋은 여행이 5% 이상, 모두 투어가 4.7%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철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철강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제철소
가동 정상화가 지연이 되면서 이 중소형 철강주들이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동스틸이 28% 이상 가장 강하게 올랐고 하이스텔 역시 두 자릿수의 탄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M그룹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나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조기 종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이 SM그룹주들의 전반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나이크 기획에 들어가던 지출이 줄어들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또 저평가 요인이었던 지배구조 문제도 해소가 될 것이라는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M이 18% 이상, SM 라이프 디자인은 13% 넘는 강세로 오늘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들 강세를 보였지만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밀렸고요. 특히 코스닥은 1%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율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계속 보고 있으면은 네. 정말 현기증이 나는 시장이 어지러워요.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주가 지수가 하방 라인을 지금 두고 계속해서 공방전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385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5포인트를 지금 1차적인 하방 지지 라인으로 잡고 있는데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1차 지지 라인은 이탈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코스피에서는 마지막에 장 막판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확실하게 현물 시장에서는 좀 줄였고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순매수로 좀 전환을 하면서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고 2,380포인트 선까지 지금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하방 지지 라인을 계속해서 좀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수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런 추세적인 부분에서 일봉상의 추세로 봐도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런 하락 패턴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선 상단 돌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약세권의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미국 시장에 이제 야간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돼 있고 또 다음 주 FOMC 회의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 선물의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변동성을 좀 보였고 현재는 지금 1%대로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 변동성을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간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환율 수혜 업종들, 자동차 섹터라든지 2차 전지 그런 수출 관련주들이 역시나 강세를 좀 보였고 역시나 시장에서 매수세가 부족한 탓에 개별 품절주 위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나면서 개별 테마주 장세가 좀 펼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양지수의 지지 라인 이탈과 지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등락이 나오면서 좀 이탈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런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설명을 해주셨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강달러 수혜주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또 시장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 품절주들 그리고 개별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던 하루였다라는 오늘장의 관전평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또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깜짝 상품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주 매매 전략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50분 추첨해서 세력주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받고 싶은 분들은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우프로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고 50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프로 3글자 적어서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장에서 돋보였던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대형주들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내에서 좀 희비가 엇갈렸던 하루였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는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오늘 장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네이버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신저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계속해서 대표적인 강달러 수혜주로 꼽히는 자동차주들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좀 대형주들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시나 돈이 좀 쏠리는, 네. 돈이 가는 곳에 편승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55,500원 찍으면서 신저가 행진을 좀 보였고 마침 다행히 장 후반에는 0.36%까지 좀 올라와 주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역시나 차트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추세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21선을 회복해주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야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약세권 흐름에서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저가 매수에 가담한다 이런 그 개념은 좀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정말 바닥을 찍었다. 뭐 최근에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다가는 정말 지하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직까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세를 상승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1.5% 가량 상승하면서 20만 1,000원에 마감을 했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또 네이버 카카오의 차트와 조금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 이렇게 고점과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 이런 추세선을 지금 돌파한 그런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해놓고 눌러놓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세 돌파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하락 구간에서 지금 저점을 좀 높여가는 이런 흐름, 이런 상승 박스로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에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좋고요. 기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차보다는 좀 약하긴 하지만 추세를 살짝 돌려놓고 있는 지금 삼각세기형으로 수렴하는 관계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차전지 공장 관련해서 그런 내용도 호재가 있지만 지금 최근에 보시면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승 박스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상승 박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윗구간에서 잡는 것보다는 이제 눌러줄 때 이렇게 박스의 하단 구간까지 눌러주는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주가의 시세를 좀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좀 중소형주 단에서는 캠시스라는 종목도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추세를 완전하게 돌파해 놓고 상승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저점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런 밑에서 좀 매수 포인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주들은 장기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동차나 2차전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 내에서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 추세 긍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실 때는 이 눌림목 구간인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캠시스 차트를 하나하나 보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드린 이야기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행주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이제 섹터인데요. 일본 자유여행 허용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여행이나 항공사들 중에서는 이 일본 여행의 비중이 워낙 실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동안 주가의 발목을 잡던 요인이기도 했고요. 이제 일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직 여행이나 항공주들이 좀 그렇게 많이 못 간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조금씩 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워낙에 이제 여행주, 항공주,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속아가지고 매수세가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쏠리고 있는 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일본에서 10월 달 정도에 네. 이제 무비자 입국 그리고 자유여행 허용을 한다라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오늘 여행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참 좋은 여행 흐름을 좀 보자면 최근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급락을 했던 구간에서 추세선을 좀 그어보면 고점 그리고 저점 라인 이렇게 체크를 해봤을 때 이렇게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좀 올려가는 이런 흐름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된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 여행주 안에서도 이렇게 추세가 돌파된 종목이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돈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돈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참 좋은 여행의 경우 주봉상의 흐름으로 봐도 이렇게 보시면은
하락 추세에서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하락 박스에서 이렇게 상승 구간으로 들어선 게 보이실 거기 때문에 또 20주 이동평균선까지 이번 주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제 눌림목에서 관점을 포인트를 찾아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행주죠. 여행주인데 이 종목도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횡보를 거쳐서 지금 최근에 저점과 고점을 살짝씩 높여가고 있는 이런 상승 박스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1년 장기 입평 돌파한 상황이라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주봉상으로도 20주 이동평균선 그리고 앞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박스를 강하게 이번 주에 돌파를 하는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체크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뭐 지금 카지노라든지 면세점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흐름이 이런 방금 보여드렸던 참 좋은 여행이나 레드캣 투어 또는 항공주에서는 진에어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차트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추세가 완전하게 돌려놓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또 리오프닝주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별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태조 이방원주들이 지금 하락장이기 때문에 눌림목 관점에서는 태조 이방원주들을 좀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S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태양광 관련주로 오늘 11%대 빠지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점 부근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승 구간에서는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에서 저점 박스 안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매수를 하셔야 또 반등 구간에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매수 포인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조이방원주들이 워낙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요즘에 낙폭이 굉장히 큰데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들어선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하락 구간에서 무서워하면 결국에는 올라갈 때 따라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하락 구간에서 추세가 상승해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 잘 확인해 보시고 눌림목 매매 전략 확인을 해주셨고요. 또 여행주들에 대해서는 이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가 확실히 전환된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 좋은 여행이나 레드캡 투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조금씩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이렇게 추세가 돌려지는 종목들 위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태조 이방원 관련해서는 태양광 관련주 S에너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차트 흐름들 잘 확인을 해보시고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종목과 또 업종에 대한 점검들 꼼꼼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인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우프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우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드리는 선물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자리 검색식인데요. 우성현 전문가님의 수익률 비법 궁금하신 분들은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우프로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신 다음에 노란톡 입장하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자리 검색식 함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깜짝 상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력주 매매 전략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께 50분 추첨해서 세력주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들 함께 활용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우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고 추첨을 통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네,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우프로 우상현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추세를 돌리는 종목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도 꼼꼼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어제에 이어서 주가의 추세와 파동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포함을 시켜놨고 제가 추세를 선을 긋는 방법 그리고 추세가 돌아나가는지 돌아나가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추세선 긋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한번 또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 관심 종목들도 한번 추세선 긋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짧게 좀 체크를 하고 오늘 추세 전환과 매매 포인트 내용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어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에는 세 가지가 있고 상승, 횡보, 하락 추세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승 구간에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상승 박스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락 구간으로 진행이 되는 하락 박스,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점차 낮춰가는 하락 박스, 하락 추세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점과 저점이 일정하게 반등과 조정을 보이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그런 구간에 있는 횡보 추세, 횡보 박스도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추세가 전환되는 종목들을 찾는 게 우리가 관심 종목 또 매수할 포인트를 찾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건데 추세 전환의 모습에서는 이렇게 하락이 있고 그 이후에 저점을 좀 잡아놓고 횡보를 한 다음에 횡보한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추세 전환의 종목들도 있고 이 횡보 구간이 없이 바로 하락 구간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바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하락 박스에서 상승 박스로 바로 이어지는 종목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평선 공부에 이어서 추세 공부 그리고 추세선 긋기 공부 그 다음에 지지 저항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캔들 공부를 할 건데 그런 것들과 다 연계돼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평선 다음에 추세를 볼 줄 알아야 이 추세선 긋는 방법을 할 줄 알아야 종목을 사도 되는지 사면 안 되는지 아니면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팔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할 수 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 추세를 확인하는데 우리가 중장기 관점의 차트 흐름 제가 말씀드렸죠. 일봉상으로 뭐 5일 정도, 10일 정도, 15일 정도, 요 정도, 20일 정도까지의 차트 흐름만 봐서는 이 종목이 전체적인 큰 방향성, 이 종목이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쉬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락 구간에서 잠깐 그냥 페이크로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차트 흐름 분석을 꼭 하셔야 된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고 일봉상으로 흐름이 명확하지 않다면 명확하게 내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주봉이나 월봉상 차트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지션에 따라서 이 매매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 단기적으로는 653 구간 눌림목을 공략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53 구간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난 방송을 꼭 한번 돌려보시고 이평선 강의를 공부하시고 오시면 좋고 이 653 구간에서는 제가 뭐 원터치, 투터치 매매 아니면 골크 조지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다 653 구간 자체가 이미 하락에서 횡보 또는 하락에서 지금 상승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하면 유리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원터치, 투터치라든지 골든크로스를 이용한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단기 포지션에 좀 유리하고 중장기 포지션으로 쭉 추세적으로 상승 구간을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252일선, 즉 1년 장기평선을 돌파하고 눌림목의 변동성이 나올 때를 공략하시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락 구간에서 횡보 없이 바로 상승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슈라든지 재료라든지 수급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하락 구간 이후에 횡보가 나온 다음에 상승 구간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은 기간 비율이 하락과 횡보가 최소한 1대1 이상이면은 훨씬 더 큰 파동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추세를 전환하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 전환된다는 말은 곧 방향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이 방향이
아래로 가다가 위로 전환이 됐다. 이런 구간을 찾는 거고요. 아래로 가다가 옆으로 기다가 다시 위로 가는 구간,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위로 가다가 쉬었다가 다시 가는 구간,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찾아서 먹을거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발굴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구간은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종목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이런 종목은 걸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으로 걸를 수 없다 그러면 공부를 해서 이제 검색기에다가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그 검색기에는 상승해서 하락 추세로 내려가는 종목은 안 뜨게 해놓으면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어떤 데에 유리하냐? 상승 추세에서 이제 하락 추세로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들은 내가 추세적인 상승을 가지고 가다가 홀딩을 유지하다가 이제 매도 포인트를 찾을 때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제 매수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두 번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넘어오는 종목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겠죠. 하락으로 가는 방향성에서 방향성 자체가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 방향으로 턴이 된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고, 또 횡보해서 하락 추세로 가는 경우는 이제 이것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밑으로 가다 옆으로 가다가 이 박스에서 하단을 위로 치지 못하고 위로 아래로 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어제도 박스권 횡보 박스에서 하단 매매를 할 때는 하단을 손절가로 잡고 해야 된다. 그래서 손절가를 짧게 잡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도 되지만, 이런 구간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절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반등 구간까지 기다리면서 이런 하락 추세를 온몸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결국에는 횡보해서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도 우리가 봐야 된다. 즉 2번과 4번,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 나오는 것, 횡보해서 상승으로 돌아 나오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그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냐, 이런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어제에 이어서 방향성이다. 추세라는 건 한 곳으로 일정한 부분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방향성을 말하는 거고, 그거는 주가의 흐름을 이야기한다라고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주가의 흐름이 지금 이런 흐름이에서 이게 점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우상향되고 있는 흐름인 건지, 우상향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하락 구간, 하락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건지를 명확하게 잘 파악을 하셔야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홀딩을 할지 매도를 할지, 아니면 관심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할지 매수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주가의 추세와 파동을 볼 때 추세가 바뀌는 포인트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포인트를 어떻게 찾는지는 제가 뒤에서 차트와 함께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거를 위해서는 꼭 추세선을 긋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단순합니다. 즉 캔들을 기준으로 고점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전체적인 고점들을 다 그냥 연결해보는 이런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손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HTS라든지 MTS에서 다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처음에는 짤막짤막하게 토막토막 내서 그려보시고, 그게 이제 연습이 되시면 한눈에 그냥 이거는 눈으로만 봐도 이런 추세구나 저런 추세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세 전환이 되는 지점 이후를 공략한다. 추세 전환이 되는 구간에서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라든지 아니면 단타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정말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추세적인 매매를 하실 때는 오히려 눌림목을 공략을 해서 추세 전환이 되고 나서 안정적으로 하방이 지켜지는지, 저점을 높여가는 눌림목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가의 파동,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동이라는 것은 갯벌에서 우리 밀물과 썰물과 동일하다라고 제가 같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우리가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고 그게 밀물과 썰물이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되는 구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 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또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보입니다. 이 상승하는 것을 밀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락하는 구간, 조정받는 것을 이제 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 밀물과 썰물 매매를 하시면은 이제 지하실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밀물과 썰물,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썰물일 때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썰물이 단기적으로 왔다가 다시 밀물이 들어오는 구간.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엔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 썰물 구간에서는 무섭습니다. 더 빠질까 봐, 더 내려갈까 봐, 내가 사고 나서 손절가까지 갈까 봐 무섭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결국에는 밀물 구간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서 고점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 나면은 내가 사고 나면은 또 썰물이 와서 또 내려가고 그러면 여기서 또 손절하고 또 손절하고 나니까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서 관심을 두니까 또 결국엔 내려가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주가는 파동이 있고 항상 위로 아래로 이런 파동이 있기 때문에 이 밀물과 썰물 즉 우리는 썰물에서 매수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밀물에서는 우리가 매도 포인트를 찾는 게 기본이다라는 부분을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 상승 추세에 있을 때 힘을 쓰는 구간, 주가가 힘을 써서 쭉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해놓으시고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어떻게 이 종목이 어느 구간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지지가 나오면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시나리오를 세워놓는 거예요. 이럴 때는 준비입니다. 준비. 얘가 밀물로 쭉 올라갈 때는 준비해놨다가 썰물로 쭉 내려올 때 이제 시작해가지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매매하고 어디 내려가면 난 손절, 어디까지 올라오면 나는 익절할 거다. 이렇게 준비만 해놓고 썰물 구간에서 모든 매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익절 포인트는 이제 다음 밀물 구간에서 챙겨보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종목을 이제 유리한 구간에서 죽자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밀물과 썰물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갯벌에서도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물이 들어왔을 때 뭔가 조개를 잡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잡을 수가 없죠. 물이 빠져야만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이 빠져나갔을 때 여러 좋은 것들을 우리가 그 구간에 들어가서 죽고 물이 들어올 때는 다시 우리도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고 이렇게 써놨고 그럼 좋은 종목은 뭐냐. 추세가 상승 구간으로 전환된 종목을 좋은 종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유리한 구간은 뭐다? 밀물 이후에 썰물에 있는 구간 즉 상승이 나온 이후에 쉬고 있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추세선을 긋는 연습을 해볼 텐데 제가 최근에 이제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을 유튜브 오늘장 내일장에서 공략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고점 이런 이런 고점들을 다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연결해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쁘게 그릴 필요도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고점을 다 연결을 하는 겁니다. 저점도 마찬가지 저점을 계속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대략적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랬다가 여기서는 고점을 연결해 보니까 이런 흐름이 좀 생겼네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 구간은 우리가 하락하는 구간이구나. 이 구간은 횡보하는 구간이었구나. 또다시 하락하는 구간이었구나. 그런데 횡보도 아니고 얘는 하락도 아니고 다시 상승으로 바뀌었네? 그럼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후행 지표로 이런 상태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구간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즉 지금 이 주가가 여기라고 하면은 얘는 내가 관심 종목으로 충분히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체크를 해두시는 거죠. 왜? 이미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얘를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가 눌림목이 왔을 때 이 하락 추세의 하단에 지지를 잘 받고 있다면 또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제로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또다시 고점, 저점, 그리고 이런 길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하락해 오던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얘는 이제 눌림목을 공략을 하면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좀 더 명확하게 추세가 잘 안 보이면 제가 주봉상, 월봉상의 흐름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봉상의 흐름을 보니까 이런 흐름이 좀 생겼네요. 전체적으로 우하향하는 이런 패턴에 있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이 막 발생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상승 구간에 들어온 게 눈에 이제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눌러줄 때 이런 추세선 상단을 지지해 준다거나 강하면 상단을 지지해 줄 거고 좀
더 약하다고 하면은 이런 하단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통해서 내가 매매를 해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결국에 이렇게 상승 구간에 들어왔을 때, 상승 추세에 들어왔을 때 제가 9월 8일 날 방송에서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런 구간에서 명절 전에 딱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거래일 날 이렇게 갭상승을 했고 또 상승, 또 오늘까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4거래일 만에 무려 2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12,500원 라인까지 요 기준,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렸을 때 요 기준 상단선을 기준으로도 무려 4거래일 만에 30%의 수익이 났다. 이런 부분들이 즉 상승 추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와도 이런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최근에 오늘도 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양지사 같은 경우는 약 한 달 동안에 100%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것도 눈에 딱 들어오시나요? 계속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이제 추세가 바뀌었고 왜 추세가 바뀐 종목을 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얘는 횡보 없이 바로 이런 장대 양봉,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되면서 추세가 돌아나간 게 눈에 확 들어오죠. 그러면 횡보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변동성이 크겠구나. 각도가 내려오는 각도는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5도였는데 올라가는 각도는 지금 한 70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매수 포인트만 잘 잡으면 단기간 안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매매 포지션을 잡아보시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주봉상의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횡보가 나왔고 그 이후에 하락 추세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각도를 세운 상승 구간에 들어섰다. 이런 구간들에 있을 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8월 22일 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추세가 완전하게 돌아나가고 나서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밀물, 그렇죠? 물이 들어왔죠? 그리고 썰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밀물, 이럴 때 썰물. 밀물 때 들어가면 결국에 이런 데 물려가지고 고생 하다가 손절하면 또다시 물이 들어와서 또 내가 이런 데서 또 관심을 갖잖아요. 내가 손절을 했는데 또 올라가네? 다시 한번 잡자 해서 잡으면은 또 이렇게 빠지고 결국에는 또 손절하면 또 올라가고, 이게 밀물과 썰물을 꼭 체크를 해서 내가 썰물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려서 무려 오늘까지 113%, 오늘 장중 고점까지 보시면 한 120%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장에서 약 한 달 동안에 100% 이상, 2배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이 다 어디서 나오냐? 무조건 상승 추세를 전환이 된, 상승 추세로 전환된 종목에서 무조건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 추세 보이시죠?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횡보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도 요만큼, 내려가도 요만큼, 다시 올라가도 요만큼, 내려가도 요만큼. 이렇게 박스에 있다가 이 박스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박스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로 들어왔죠. 이 상승 추세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각도를 세웠기 때문에 얘는 큰 변동성이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 구간의 박스가 상승 박스, 지금 이만큼의 변동성이 나오면서 상승 박스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캠시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런 파동을 갖고 가는데 이 구간만 보자고 하면은 이만큼의 파동에서 얘는 고점입니까? 저점입니까? 당연히 저점이죠. 여기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요 구간에 있으니까 얘는 매수하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무조건 유리하다. 왜? 여기서 이탈을 하면은 손절가는 짧고, 예를 들어 손절은 마이너스 5%인데 먹으면은 플러스 30%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매수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7월 달에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고 바로 매수하고 고점까지 40%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 이 수익이 났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어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상관없이 지금도 하락장이지만 이렇게 추세를 돌려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잡아야 우리가 수익이 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 찾아보면 이런 구간, 하락 구간, 횡보 박스, 그리고 횡보 박스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추세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단과 하단을 체크해 봤더니 이만한 파동이 나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S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직 고점 부근에 있죠. 파동의 위에 있기 때문에 눌림에 왔을 때 무서워하면 못 먹는 거예요. 무서우면은 못 먹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 왔을 때 매수를 분할 매수 관점을 보고 손절은 여기 라인 잡고 요 윗구간까지 올라가면서 여기를 돌파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내가 먹을 줄 알아야 우리가 실제로 돈이 되는 매매를 할 수 있다. 매번 짧게 2%, 3%짜리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 30%, 50%짜리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매매는 다 어디서 나온다? 이렇게 추세를 돌파한, 추세가 전환된 종목에서 나온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8월 8일 날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무려 50% 이상까지 급등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꼭 우리가 계좌에 담아놔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일봉상에서만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은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단기 매매, 수익 매매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추세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전환됐을 때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 요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노란톡방에서 장중에 이런 캔들이 완성되기 전에 한 요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캔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타 매매 타점을 잡고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을 좀 보셨을 텐데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일봉상의 흐름으로 굉장히 이런 하락 추세에서 단방에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버리는 양봉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단타든 단기든 스윙이든 다 매매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익 매매를 할 거면 힘을 썼으니까 지금 밀물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썰물 때 내가 체크를 해보는 거고 내가 이 종목을 이 종목이 오늘 추세를 돌파하네? 그럼 난 단타로 2, 3%라도 한번 먹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봉상의 타점을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봉상으로 봤을 때 15분봉상의 흐름으로도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에서 강한 돌파가 나온 이후에 눌림이 나오죠. 분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밀물과 썰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또 우리가 단타 칠 때 이렇게 밀물 막 올라간다 해서 마지막에 잡고 내려간다 해서 손절하고 나면 또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을 꼭 기억하셔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15분봉의 흐름에서 이렇게 추세를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눌러줄 때 이럴 때 우리가 단타를 치는 거예요. 이럴 때 단타를 매수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익절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무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매수 포인트 잡았다면 단기적으로 10% 여기까지 보면은 약 20%까지도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단타도 마찬가지로 추세 전환된 종목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전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큰 그림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추세가 확실히 돌아가는지 뭐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게 보면은 얘도 하락 추세에서 횡보 박스를 거쳐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들어오면서 오늘 이 추세를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캔들이 나왔죠. 그러면 이런 캔들이 나올 때 단타든 단기든 스윙이든 뭐든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기 스윙이면은 밀물이 들어왔으니까 썰물대를 체크해 보시는 거고 단타 관점으로는 이 캔들 안에서 어떤 분봉상의 흐름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거를 체크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강하게 추세를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런 구간부터 약 20% 이상까지도 상승 구간이 나왔다. 좀 더 자세히 보면 5분봉 흐름에서도 잘 보이지 않아서 3분봉까지 체크해 보면 이렇게 추세 돌파가 강하게 나오고 쉬는 구간. 밀물 이후에 썰물인데 많이 빠지지도 않고 옆으로 빠진다. 그러면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추세 매매,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말 그대로 썰물입니다. 쭉 올라갔다가 쉬는 구간, 썰물 구간을 꼭 체크를 해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세 전환이라는 거는 관심 종목 체크 그리고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밀물 구간에서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해두고 시나리오를 준비해둔다. 내가 어떻게 매수를 할 건지 하고 그리고 파동을 확인한 이후에 밀물과 썰물을 확인하고 시나리오 매매를 하면 된다.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밀물이 들어왔다. 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썰물대를 확인하시면서 썰물에서 크게 빠지지 않는다. 내가 주요 라인을 지켜준다. 그런 부분들은 시나리오 매매를 하시면 된다. 내가 세워놓은 매매를 그대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세한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도 되고 다음 주에 제가 공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추세 전환, 트위스트 존까지 진입한 이런 종목들, 헬스케어 섹터에 있는 종목 40에서 7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죠. 보시면은 추세가 전환된 게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신재생 섹터에서도 마찬가지 하락 추세에서 지금 상승 추세로 들어온 종목, 이런 종목에서는 50% 100%짜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바로 추세가 전환된 종목을 꼭 매매하자. 그리고 갯벌 매매, 밀물 말고 썰물 때에 들어가서 줍줍 하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 이렇게 주가의 또 파동을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실제로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급등했던 종목들 실제 차트 사례와 함께 여러 가지 강의 내용들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또 우성현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성현 전문가님의 수익률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우프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시고 노란톡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수익자리 검색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깜짝 상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세력주 매매 전략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께 50분을 추첨해서 세력주 매매 전략 3일 이용권을 역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략을 함께 활용해 보시면 수익 낼 수 있는 기회 더 많이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우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도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을 준비해봤고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리드코프라는 종목입니다.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소비자 금융, 그리고 휴게소 및 주유소 사업을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을 해서 원조 금융주들, 이제 은행주들보다는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제주은행 같은 이런 소형, 중소형 품절주 위주로 좀 상승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과 관련을 해서 소형주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가 전환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렇게 보셨을 때 일봉상의 흐름은 요런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의 흐름은 요런 박스를 그리다가 최근에 보시면은 요런 박스를 살짝 돌파하는 요런 모습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의 흐름을 정확히 보이기가 못하시겠다면 주봉상의 흐름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횡보 구간,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상승 이후에 눌림목, 즉 썰물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셨을 때 엊그저께 같은 경우도 갭상승을 했다가 아래로 내리는 그런 음봉 갭 캔들을 매집봉을 좀 만들어 놨고 오늘도 조금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관련해서 이제 다음 주 FOMC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매집봉을 넘어가는 그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해서 제가 공략주로 가지고 왔고요.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매집 구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포인트는 8,650원에서 8,300원 라인까지, 그래서 지금 구간으로는 약 21선 밑에 구간, 지금 추세선 하단까지 상단을 돌파했던 요 상단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폭넓게 좀 잡아드렸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는 9,300원 라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는 9,600원 라인, 그래서 앞 구간까지 지금 이런 앞에도 수상한 매집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넘어가는 구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최근에 만들어놨던 이런 박스의 하단 이탈하는 8,200원 라인 잡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리드코프였고요. 다음 종목 한번 어떤 종목인지 짧게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도하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있으면서도 중요 라인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포인트는 9,600원에서 9,200원 라인 거의 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앞 구간 넘어가는 1,500원, 2차 목표 가격은 11,800원 라인까지 한번 보시고 손절 라인은 8,700원 잡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 일단 금리 인상 수혜주는 리드코프와 또 재건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 수혜주 도하 엔지니어링 두 종목에 대한 전략을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잘 참고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관님 오늘도 알찬 정보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이정열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